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입니다. 저는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신형 911을 미리 만나보기 위해 되게 아주 은밀한 곳에 와 있어요. 스투트가르트 근처의 프리올츠하임이라는 도시에 있는 아주 작은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시죠? 911이에요. 신형으로 돌아왔는데 정확한 명칭은 911 테크놀로지 워크샵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기술적으로 아주 많이 바뀐 게 이번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신형 911의 특징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관에서의 변화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헤드램프가 가장 먼저 인상적이에요. 주간주행 등의 형태나 램프의 디자인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간 가로 형태로 쫙 찢어놨죠, 눈을. 주간주행 등의 이 네발 형상은 그대로인데 이 디자인이 아주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LED 라이트가 비춰주는 범위도 매트릭스 타입으로 무려 32,000개가 넘는 픽셀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안쪽의 디자인 구성도 진짜 멋있어졌어요. 매우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공기흡 입구 사이즈가 굉장히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형태의 이 핀을 약간 마치 생선의 아가미 같기도 하고 말이죠. 상당히 공격적인 인상을 잘 전달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임팩트 있는 앞모습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각종 레이더, 라이다 센서도 깔끔히 2개나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이런 부분이 앞모습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부분 변경답게 옆모습은 크게 건들지는 않았어요. 정말 디자인이 멋있는 센터락 휠이 아주 인상적이죠. 포르쉐 휠도 그대로이고요. 이 안쪽을 채우는 아주 큼직한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와 캘리퍼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PCCB도 선택으로 당연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이 녀석 옆보다는 뒤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엔진의 냉각을 위한 이 아래쪽 부분 많이 바뀌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런 핀이라든지 디자인 형태가 조금 더 간결해지고 차분해졌다. 그리고 유광 블랙을 두른 면적도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보면 어디가 달라졌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이 옆고리가 상당히 얄쌍하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큼직하게 쫙 이어져 있는데 특히 이 포르쉐 로고 아주 돌출형으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죠. 주변부를 전부 다 유광 블랙 하나의 덩어리로 감싸 놓아서 굉장히 큼직하게 맞물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류를 비추는 부분은 한번 단을 꺾어 놓아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색깔의 911은 카레라 GTS입니다. 그래서 검정 색깔로 아주 멋있게 또 표현이 되어져 있죠. 범퍼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어요. 먼저 번호판 위치 주변을 한층 더 깔끔하고 매끈하게 다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배기구도 조금 더 가운데로 몰아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 있게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911 카레라 GTS고 바로 옆에 까브리올레가 있는데 이건 기본형인 911이에요. 앞쪽이 약간 조금 차분해졌죠. 약간 세로 형태의 핀으로 되어져 있었던 GTS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이긴 하지만 기존의 911과 비교해서는 역시 커졌습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표현을 해 놓았고 헤드램프는 보면 볼수록 진짜 이쁘네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한층 더 또렷한 인상을 잘 전달해 줍니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휠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처음 보기는 하는데 이쁩니다. 상당히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카브리올레 말해 뭐합니까?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게다가 빨간색이야. 말 다 했죠. 그 다음에 이 뒤태도 기존의 911과 살짝 차별화를 보이면서도 신형다운 매력을 잘 전달해 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광 블랙 면적을 키운 조금 더 핀을 간소화한 냉각 덕트를 비롯해서 테일램프도 큼직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로 꾸며져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911 카레라 실버톤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범퍼 GTS가 좀 많이 바뀌었고 이 녀석 일반 카레라는 전체적으로 차를 아주 좋아하는 소비자가 아니면 쉽게 알아차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분 변경다운 느낌을 잘 전달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녀석 단순히 모습만 바뀐 게 아닙니다. 911 테크놀로지 워크샵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직접 독일까지 초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아주 크게 바뀌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특히 GTS 같은 경우 엔진을 구성하는 모든 역할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T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 앞쪽의 T는 터보인데요. 아주 인상적이에요. 일단은
911 까레라 GTS 같은 경우 기존의 3.0L 엔진에서 3.6L 박스 엔진으로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리고 터보 차저를 기존에는 양 끝에 트윈 터보 방식으로 탑재를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모노터보 한쪽에만 터보를 붙여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엔진 사이즈도 커지고 터보는 하나만 붙였어. 뭔가 좀 이상하죠, 부분 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은 엄청나게 커졌고요. 엔진 효율이라든지 특히 열 효율 부분에서,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도 완벽히 맞췄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뤄냈을까? 제가 이번 테크놀로지 워크샵을 통해서 전문 개발자들과 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터보를 한 개만 붙인 대신 이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안쪽에 정 가운데 전기 모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터보렉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열 에너지를 아주 빠르게 회수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포뮬러 1에서 열 회수 원리와 동일한 방식을 양산 911에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엔진을 뜯어서 블럭 형태의 구조를 이렇게 더미 모양으로 갖다 놓고 설명을 했는데 직접 보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만든 이유는 또 한 가지, 바로 경량화에 있습니다. 무게를 아주 크게 줄일 수가 있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도 직접적으로 차에게 가해지는 무게는 50kg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한 40kg 정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뒤쪽의 타이어의 접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부품의 개수가 더해져서 한 10kg 증가. 이후에 어찌됐든 50kg이 증가가 됐는데, 이 정도면 완전히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은 것과 비교해서는 아주 조금의 증량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11은 T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을 붙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풀 하이브리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의 역할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의 조합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그렇다면 엔진 크기를 키우고 터보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대신 전기 모터의 힘을 더해서 매우 빠르게 무게를 감소시키면서도 규제도 완화시키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 성능을 뽑아냈는데,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다는 거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최고 출력이 541마력, 최대 토크가 610Nm에 달합니다. 기존의 까레라 GTS가 어땠냐면 490마력에 한 58 토크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도 3.4초였던 거에 비교해서 GTS 기준 이 신형은 무려 3.0초로 많이 줄었어요. 출력 면에서도 월등히 높아졌죠. 저는 이 정도면 완벽히 합격점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접 포르쉐가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2.5초 만에 달린 거리를 살펴보니까 기존의 까레라 GTS는 14.5m를 달렸는데 이 T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신형 까레라 GTS는 21.5m를 이동했다라고 해요. 차량의 1.5배 정도 되는 길이를 더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뉘르부르크링 서킷의 기록도 말도 안 되게 단축이 됐습니다. 무려 7분 16초 93, 기존에 비해 8.7초나 짧아진 수치예요. 워낙 뭐 출력이 500마력 중반대로 훌쩍 올라갔고 토크도 이제 60을 가뿐히 뛰어넘죠. 제로백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성능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면서도 환경 규제는 규제대로 맞추고 무게 중심도 최대한 이상적으로 배분을 한 다음에 무게 증량은 최소화시켜 놓은 포르쉐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적인 기술력의 변화를 부분 변경 911을 통해 집어넣었다라는 점도 진짜 놀랐고요. 개인적으로는 포르쉐가 911이라는 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 신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집어넣어서 출력 극단적으로 끌어올려도 돼요. 하지만 911은 적어도 내연기관의 그 순수한 가치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시대가 원하는 전동화를 알맞게 포르쉐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고, 그게 바로 T 하이브리드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 주행 완성도도 높아진 게 실제로 이 녀석 엔진의 높이가 110mm 낮아졌습니다. 이게 일부러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한 건 아니고요. 뒤쪽에 리어 엑셀이라든지 조금 더 동력 전달을 빠르고 쉽게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게중심도 저절로 낮춰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앞쪽에 위치해져 있는 400V짜리 배터리 역시도 전체적으로 앞뒤 무게 밸런스에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과 합을 맞춘 PDK 변속기 이야기도 해볼게요. 클러치가 이제는 없습니다. 앞쪽에 이 모터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민첩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지금의 새로운 시스템에 걸맞는 이 엔진과 최적의 궁합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어를 열고 부분 변경 포르쉐 911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는지 솔직히 부분 변경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버튼류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그나마 이렇게 풀 디지털 계기판을 새로 추가를 했다라는 점 정도만 차이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정보의 내용도 더 많아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여기 버튼이 빨간 색깔로 바뀌었네요. 참고로 이 녀석은 GTS입니다. 어깨나 멋있게 되어져 있고 이 외에는 솔직히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과 같아요. 포르쉐 신형 911 제가 직접 이 녀석 운전을 해볼 수는 없었어요. 아직 출시 전이라. 하지만 택시 드라이빙을 했습니다. 요 근처에 바이작 포르쉐 개발센터가 있거든요. 테스트 트랙에서 전문 인스트럭터와 함께 이 달라진 T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능력을 확인을 해봤는데 와,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표적으로 진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우선 터보렉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연 현상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에서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저속에서 코너를 탈출하면서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조금의 지연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터보 안에 있는 이 전기 모터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터보렉은 진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기술 발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코너를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다시 제가속에 들어갔을 때 그 반응이 미친 듯이 빠릅니다. 세시 컨트롤이나 전체적인 그 외의 것들은 크게 건들지 않았지만 이 파워트레인 하나의 변화가 차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기존의 911은 전혀 상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어마어마한 타이어의 접지도 한몫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기 에너지,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능력을 911에 최적화돼서 쓰는 모습이 진짜 놀라웠고요.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해보면 어떤 그 짜릿한 감각을 안겨다 줄까? 코너에서 말도 안 되게 탈출하고 제가속 시에 고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뽑아내주는 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날까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뭐 위에 어쨌든 이 전문 인스트럭터와 함께 바이작 포르쉐 개발센터 트랙에서 돌았던 저의 첫인상 기가 막힌다. 예, 전동화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다라는 거를 911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포르쉐 신형 911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 특히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포르쉐 911만에 최적화돼서 쓸 수 있는 T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말 아주 획기적이었고 놀라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듯 포르쉐는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갑니다. 파나메라에 들어있는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념의 E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911에 들어있는 엔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T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고 참고로 911을 원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기존 내연기관의 향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내가 전통적인 스포츠카를 몰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취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실현시켜 줍니다. 가장 최신의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도와줘서 말이죠. 포르쉐 또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기도 했어요. 911이라는 이 상징적인 차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념으로 넣으면 물론 빠르긴 엄청 빠르겠지만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역시 911은 내연기관의 그 정체성을 오롯이 갖고 있으면서도 시대가 원하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그리고 전동화 기술력을 적절히 녹아 넣어서 조금 더 파워풀하면서도 강력하고 환경적으로도 충분하고 경량화, 무게중심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월등히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카 그리고 대표적인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911을 탄생시켰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녀석은 부분 변경이 아니라 그냥 완전 변경 신차라고 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혁신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의 산물로 남아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여름 글로벌 런칭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하반기쯤 만나볼 수 있겠죠. 무척 기대가 되고 911 단연 포르쉐의 최고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스포츠카 맞네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포르쉐 신형 911과 함께 독일에서 너무나도 멋진 이 테크놀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컨텐츠를 찍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11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만인의 드림카가 맞습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